자, 이제 AI가 만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저는 비속어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진짜 쩐다 진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수집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윤자동. 자, 이제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크롤링 자동화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을 크롤링을 할 때 지난주와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한번 제가 크롤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설명드렸던 방법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아와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안 알려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워져가지고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아파트, 하나의 아파트의 매물을 가지고 오는 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매물을 가지고 오는 URL을 복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특정 아파트를 고르면은 왼쪽 하단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죠. 근데 FCB 개발자 도구를 열고, 참고로 오늘은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띄우는 자동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트워크로만 뭔가 크롤링을 하는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런데 코딩을 몰라도 괜찮다.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 건데 코딩을 직접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 커서 AI한테 시킬 거예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 과정을 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오면은 매물을 아래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 이 매물이 지금 한 번에 모든 매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씩 나오는데요. 한 페이지당 매물이 최대 20개만 나와요. 그리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면은 두 번째 페이지가 또 2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페이지의 20개를 이 네이버 부동산 서버에서 갖다가 받아오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그 과정이 바로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라는 탭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탭을 잘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짠 하는 순간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가 생겼죠. 첫 번째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 썸네일들, 이 매물의 썸네일들을 JPEG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받아오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네트워크를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짝 볼게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거를 막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또 드래그해서 복사하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이 URL을 요청을 하는데 이 뒤에 탭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마지막에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두 번째 페이지 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정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데이터가 있냐, 그래서 뭐 true 그러면 있다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매매고 5억 4,500이고 뭐 이런 평 남동이야, 이런 매물 정보가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온 거를 브라우저가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을 사용하면 요거를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이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도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를 싹 긁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로드라는 걸 또 보면은 전달하는 데이터에 제가 방금 스크롤을 내렸기 때문에 이 페이지 거를 가져와라 라고 했고요. 만약에 스크롤을 더 내려볼까요? 3페이지가 있는지 잠깐 지워서 또 내렸더니 이번에는 페이로드의 밑에 내려가니까 3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컴플렉스넘이라고 해서 이게 그 아파트 단지 번호인데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를 그냥 복사할 건데요. 어떻게 복사를 할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자, 카피, 그리고 카피 as C URL, 그리고 배쉬라고 하는 요것을 복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볼게요. 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복사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커서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으로 보통 코딩을 하니까 파이썬으로 이 복사한 네트워크를 코드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바꿔주는 작업을 쉽게 해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은 바로 밑에 있는 여기 내가 적어놨군요. 제가 이 C URL을 파이썬 리퀘스트로 변환해준 사이트에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일로 들어와 보면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C URL을 컨버터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방금 제가 그 네이버 부동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겠다. 자, 이 복사한 네트워크 있죠. 카피에즈 C URL이라고 한 복사한 것을 이 사이트에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C URL이라고 붙여넣은 것을 여러 가지 언어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막 C 언어로도 바꿔주고 C#으로 바꿔주고 다트, 고, HTTP, 자바스크립트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은데 저희가 오늘 사용할 것은 파이썬이고 파이썬 중에서도 리퀘스트라는 것을 쓸 거기 때문에 바로 파이썬 리퀘스트를 눌러주면 위에서 복사했던 이 정보가 파이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임포트까지 되어 있는 모든 코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앞에서 네트워크를 복사하고 이 사이트에서 붙여넣고 변환된 코드를 카피 투 클립보드라고 하는 복사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고 이것을 이제 커서로 가는 거예요. 자, 커서에서 제가 이거는 아까 뭐 테스트 하느라 했던 건데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 보죠. 아까 뭐 매물 가져오기라고 할까요? .py. 자, 그리고 나서 복사한 것을 붙여 넣습니다. 그럼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붙여 넣어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실행하면은 실행된 결과를 뭘 해라가 없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커서 AI가 회색으로 이렇게 코드를 제안해 줍니다. 너 이거를 리스폰스라고 리퀘스트를 요청을 해서 받았으면은 이 응답받은 거를 프린트 출력하고 싶지 않아? 라고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안해 준 걸 탭 누르면은 AI가 제안해 준 코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누르면 크롤링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밑에 크롤링이 자동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점점 제가 오늘 완성해 나갈 건데 그 완성된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완성된 버전이 오늘은 완전 EXE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까지 해볼 건데요. 자, 이 EXE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EXE 프로그램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떤 제3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 사람은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EXE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잠시 후에 짠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거 말고 제가 조금 더 아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실행을 하면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압구정동 이렇게 하고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압구정동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아파트가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압구정동 치면은 여기에 압구정동 관련된 아파트가 나오죠. 이거를 제가 크롤링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어디 있나? 프로그램 여기 있다. 이렇게 가져와진 거고 원하는 아파트를 하나 선택해 볼까요? 한양 8차 짠 클릭하면 아래에 이렇게 세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매물 조회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순식간에 크롤링을 해서 45개의 아파트 매물 정보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다 나왔죠.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엑셀로 다운로드 버튼은 원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뭐 만진다고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오늘 보여드릴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제가 싹 다 지우고 자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U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커서도 다 초기화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제가 매물 한 페이지 가져오기 .py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아까 그 매물 다시 내리면은 네트워크가 두 번째 페이지 네트워크가 생긴다고 했죠. 그 네트워크를 우클릭해서 카피 as C URL, 그리고 사이트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아래에 있는 파이썬 리퀘스트 코드를 복사합니다. 커서로 돌아와서 그대로 붙여넣어요. 그리고 뭔가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프린트 탭 누르고 실행만 합니다. 그러면 크롤링이 끝났어요. 너무 이게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크롤링이 된 것을 제이슨을 밑에다가 프린트한 게 아니라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우고 자, AI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컨트롤 K 누르고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줘. 이렇게 하면은 자, 응답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라고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 보면은 이거 문법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위드를 써야 되고 오픈을 써야 되고 파일명을 넣고 W는 왜 써야 되는지, 인코딩은 왜 써야 되는지, as는 왜 써야 되는지, 제이슨 덤프는 뭔지, 이거 다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엄청 복잡하단 말이죠.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 이러면 코드를 AI가 다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짠 하고 제이슨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럼 여기에 정말로 오산대역 세교자이라고 아까 제가 봤던 이 오산대역 세교자이라는 아파트 매물들이 여기에 리스폰스에 있던 정보들이 파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근데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어떤 마법이 일어나냐면, 파일로 저장된 이 제이슨을 다시 커서 AI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하는데 이 구조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커서 AI의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가지고 온 제이슨이죠. 이거를 python.py와 .json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파일을 분석해서 뭐라고 할까? 이거를 UI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용어를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요. 파이사이드 6을 활용해서 UI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물 번호를 입력하는 건 빼고, 그리고 그냥 UI가 있는 프로그램 바꿔줘. 일단 간단하게 해보죠. 너무 복잡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따라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커서 AI한테 말을 하면은 커서 AI가 모든 파일에 있는 것들을 눈 모양 생기죠? 다 지가 읽어요. 근데 제가 파이썬 제이슨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지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전체를 또 다 저장하지 않고 알아서 필요한 것만 파일들을 분석해 보니 이거를 사용자 친화적인 UI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스스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새로 만든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이거밖에 안 했어요. 파이사이드 6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UI가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그 라이브러리 이름인데, 이렇게 바꿔줘 했더니 스스로 뭔가 막 적어가지고 합니다. 과정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너가 스스로 실행해 이래도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저는 그냥 실행을 제가 해볼게요. 자, 제이슨은 이제 꺼주고 부동산 매물 조회라는 이 코드를 수정한 게 아니라 부동산 매물 조회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을 했군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됐어. 자, 아까랑 좀 다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거래 유형이 매매, 전세, 월세가 있고요. 가격 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게 되었네요. 자, 검색 버튼이 생겼고요. 검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자,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났을 때 지난번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버렸더니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마침 지금 에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대로의 저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에러를 잘 뜯어봅니다. 뭐 어디서 에러가 났지? 억이라는 거를 뭐 리플레이스 하고 할 때 이곳에서 뭐 인트가 숫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6 스페이스바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막 할 텐데요. 어차피 코드를 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 트레이스백이라는 곳부터 항상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매주 라이브 때마다 오류가 발생하면은 얘기를 드리는데 이 트레이스백부터 오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쭉 드래그 하고 나면은 바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Add to Chat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짠 하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오른쪽에 여기에 라인스 6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첨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커서 AI가 이 오류 메시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단 한 글자만 치면 됩니다. 어떤 글자냐면 제가 예전에는 도와줘 라고 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음표 그리고 엔터 끝이에요. 이게 에러가 발생했네요 라고 하면서 뭐 6억 7천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코딩을 지금 하지 않죠. 그냥 오류 발생하면 물음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바꿔줘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스스로 AI가 여러 가지를 막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막 바뀌는데 지금 보면은 뭐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했네요. 근데 뭐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그냥 수락을 합니다. 자, 이제 AI가 만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저는 비속어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진짜 쩐다 진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수집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제가 사실은 되게 뭔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 윤자동닷컴에서도 부동산 매물 수집 프로그램을 팔고 있어요. 저조차도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부동산 매물 수집 프로, 왜냐면은 제가 이런 거를 알려드려도 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제가 막 판매를 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그램도 보면은 이렇게 저는 내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해놨고 기능을 훨씬 많이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을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그러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지역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기능이 되게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또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크몬 같은 데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부동산 크롤링 이렇게 쳐볼까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부동산 매물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드립니다. 막 25만원, 18만원, 4만원, 5천원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에 크몽에서 파는 분들이 뭐 물론 이분들이 다 커서 AI를 써서 만들진 않았겠지만 커서 AI를 쓰면은 저기에서 여러분들도 금방 만들어서 그냥 올려가지고 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화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윤자동